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는 서류예요. 그걸 갖다가 부동산에서 물권 대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은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물권 대장 5가지는 지적도 등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이라는 게 있고요. 등기부 등본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측량 성과도라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거는 현재가 마음에 안 들면 미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등본은 그냥 현재의 모습이 나와 있다.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이 땅이 또 지적도상 도로에 붙은 땅은 여기 이렇게 도로 모양새가 있고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 내 땅에 지금 현재 도로가 없는 맹지인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골길이라든가 웬만한 데 가면요, 도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적도 등본을 띄웠더니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답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현황도로라고 하거든요. 직접적인 지적도 등본에 국가가 인정한 도로는 아니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그 길로 걸어 다니고 또 그 길로 찾아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냥 현황도로인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서 그런 현황도로는 정확히 재산상의 가치의 도로에 붙은 것처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등본은 현재의 모습. 만약에 임야, 산이라고 한다면은 지적도 등본을 보면 이렇게 산, 몇 다시 몇 뭐 이렇게 써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 나무 나이테처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높이, 등고.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땅을 지금 가지려고 한다. 이거 맨 위에요. 맨 위. 산 꼭대기에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도 등본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또 맹지를 구분한다. 또 정확히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정확한 경계의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적도 등본. 그래서 지적도 등본은 현재의 모습과 그 다음에 도로가 있는가 내지는 맹지인가 기타 등등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지적도 등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사실은 물권대장 5가지 중에서요, 어떤 땅을 선택한다면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어쩜 제일 중요할지 모릅니다.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용도, 지목. 자, 용도는 이게 주거지야, 상업지야, 아니면 뭐 관리지역이야, 녹지지역이야,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목은 이게 산이야, 임이야, 전이야, 답이야, 논밭이야, 이런 게 지목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토지이용 확인원은 이 땅의 신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래의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지금 현재 지적도 등본이나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봤더니 이렇게 도로 모양새가 검정색으로 있단 말이에요. 검정색으로. 자, 이 검정색에 있는 거는 이미 공사가 끝난 거. 근데 만약에 다시 만들어진다. 아니면 여기를 뭐 확장한다. 아니면 도로를, 없던 도로를 만든다. 그거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도로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이 빨간색이 검정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 땅이, 예정도로,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잡혀 있는 땅에 붙어 있는가 뭐 이런 거를 볼 때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떤 도로의 부분,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은 용도와 지목과 그 다음에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그 땅의 제재사항. 그래서 여기는 군사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여기는 물을 해치면 안 돼. 우리 북한강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상하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제재사항 같은 거에 들어가는 게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토지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대장도 기본적으로 주소지와 그 다음에 면적, 그 지목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7년치의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 토지는 이거는 좋은 땅이로구나. 뭔가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던지 아니면 큰 공사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 토지대장을 보고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토지대장이 이게 공시지가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건 공시지가가 아니고 세금을 매기기 위한 그냥 자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하고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죠. 네 번째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등기부 등본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제부는 뭐냐면 이 땅,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기본 정보, 행정구역상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면적은 어떤지, 그다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사람으로 치면 신상 명세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표제부에서는 이런 걸 볼 수 있고, 갑구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과거의 소유주가 누구였는데 어떻게 해서 언제 이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소유주에 대한 그 기록들이 여기에 갑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을구예요. 을구가 공란으로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땅인데, 그렇지 않은 땅들도 대부분 많습니다. 여기에 근저당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표기해 놓기 때문에 을구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등기부 등본은 좀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 피하는 게 좋으시겠죠. 마지막으로 측량 성과도입니다. 내 땅의 경계, 땅 10,000평이 있는데 10,000평의 땅을 내가 돈이 많으면 다 가지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00평 중에 한 100평 정도만 내 소유로 가지고 왔다. 그랬을 때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이 100평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에 빨간 말뚝으로 경계를 딱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주소를 새로 부여받아요. 여기 10,000평에 원래 고유 지번이 1-1이었어요. 근데 다시 내 땅을 100평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새롭게 주소를 부여받는데 이게 만약에 2-1이에요. 그러면 내 땅은 새로운 내 지번이 2-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측량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들. 이 5가지 서류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5가지 서류 다 확인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분 등기는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분 등기 가지시면 여러분들 정말 팔고 나올 수도 없고요. 건축할 수도 없어요. 합의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250명 다 만나고 다니면서 합의하실 거예요?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네. 근데 개별 등기나 단독 등기이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나중에 팔 때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건축을 할 때도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분 등기 아니고요. 개별과 단독 등기를 가지셔라. 네, 나중에 지분 등기 가셨다가 개고생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안타깝죠? 이런 거 다 확인하셨다면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지 않았을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 나와 있지 않았을까요? 네, 다 나옵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좋은 땅은 용인이나 판교 땅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라는 거 다 이제는 아시죠? 브랜드가 아닙니다. 도시 지역에 어디든 건축할 수 있는 노란색 주거지면 그게 좋은 땅이에요.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들이 어디에 나와 있다? 물권대장에 나와 있다. 색깔과 용도가 다 나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이 시간까지 보타임의 이차장이었습니다.